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도 다 카톡방에 그 다음에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 네, 유가는 원유는 2022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인 95.03달러까지 오른 후에 91.73달러로 2.09% 하락하며 마감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95달러까지 올라왔어. 그러다가 91달러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또 지금 장이 또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다시금 93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죠. 아까 전에 이제 91달러까지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현재 유가의 흐름은 되게 변동폭이 큰 것 같아. 9월 27일 날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죠. 롱바디 화이트 캔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캔들이 바로 95달러까지 신고가 찍어줬는데 바로 내려왔어요. 91달러까지. 그리고 캔들 자체가 후크형 캔들 나왔거든요. 후근형 캔들. 보통은 이렇게 후크형 캔들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캔들이 좀 이제 하락 확형 캔들로 마감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 거래량 마감이 된 건 아니라서 아직 모르긴 하겠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가 깨진 건 없어요. 그게 만약에 이제 오늘 이게 전저가를 깨게 된다면은 전저가가 91.39달러거든요. 네, 91.39달러를 깨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확인형 캔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은 깬 건 아니니까. 그래도 지금은 상승 잉태형 화이트 캔들 나오고 있죠. 물론 뭐 장중이기 때문에 장 끝나고 종가 기준으로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이 91.39달러가 네 보이시죠? 지지하는 라인이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크게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은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뭐 상승 쪽으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그 하루 130만 배럴 감산 규모를 연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온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는 또 빠졌잖아요. 후근형 캔들로 해가지고 큰 포로 올라갔다 빠졌죠. 그럼 그건 왜 빠졌냐? 오펙이 유가가 세 자리 수 이상으로 오르면 수요 파괴를 걱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가가 올라가도 수요가 안 따라준다는 거죠.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사주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비싸게 되면 가뜩이나 뭐 경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수요가 안 받쳐주겠지. 수요가 안 받쳐주면 가격만 올라가는 거죠. 가격만 올라가면 뭐 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도 지금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가요. 백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가격만 올라가는 거지. 그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실거래가 안 되잖아. 그냥 가격만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고 호가에 의한 가격이 올라간 거고 실제로 매매가 된 거는 다른 거잖아요. 매매가하고 호가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호가만 올라가는 거지 매매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매매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예. 너무 이제 이 유가가 세 자릿수까지 올라가 되면 부담스러워가지고 유가의 수요가 파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큰 포로 좀 하락했죠. 이전 캔들에서.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중국의 그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둔화되게 되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도 있어서 이게 어제 뭐가 있었냐면 글로벌 어딨어? 네, 어제 그 중국의 베이지북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베이지북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경제 사정에 대한 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내용인데 중국의 그 금리 동결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장 금리는 좀 올라갔나 봐요. 평균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업 차입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차입을 많이 못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모기지 금리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고 그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기지 금리는 그래도 좀 하락을 했나 봐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부동산에 이슈가 있죠. 안 좋은 이슈들이. 모기지 금리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했고 판매가 부진은.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중국의 경제 동향이 뭐 그렇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는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국 베이지북 조사에 따르면 9월 중국 경제 활동이 다시 약화됐다. 좋아지고 있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좀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너무 좀 컨센서스를 높인 부분이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을 6%로 보고 있는 걸 있거든요. 근데 6%로 봤는데 지금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점 몇 프로로 떨어졌 걸 같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6%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근데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4점 몇 프로, 4.8%인가? 그렇게까지 좀 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 근데 미국은 2점 몇 프로 차, 2.2%차. 미국은 1.0%에서 2.2%로 올라갔으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고 중국은 6%에서 4.8%로 떨어지니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안 좋아지니까. 여하튼 간에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있다. 그쵸. 여기 나온 것처럼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중앙정부가 명시한 5% 성장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위험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그 성장률을 중국에서는 5%라고 명시를 했나 봐요. 올해는 5% 정도 성장할 것 같다. 근데 지금 뭐 4.8%를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5%도 달성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국 경제가 좀 둔화된다. 근데 중국 경제가 둔화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유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겠죠? 그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원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뭐 유가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누군가가 사줘야 될 건데.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수요가 파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파괴가 되게 되면은 유가를 판매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사업자들은. 근데 가격만 올라가고 있고 실제적으로 팔리지 않아.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판매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가격만 올라가고 안 팔리니까. 그럼 갑자기 가격만 올라가는 상태고 안 팔리고 그러면 이제 석유 판매 업자들은 손해를 보고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이쪽이 좀 손해를 볼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면서. 왜? 수요가 안 따라주니까. 공급만 줄이는 거고. 근데 공급도 감산을 한 거잖아. 근데 석유 판매업자들은 공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야. 많이 판매해야지 그래도 그걸 돈으로 벌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이제 오펙 플러스의 그 정책에 의해서 판매를 못 하고 있어. 계속 감산만 하고 있어. 그럼 뭐 돈을 못 버는 거지. 뭐 아쉬운 거서 판매자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석유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건데. 그리고 중국의 어떤 경제도 약간 둔화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 거래량도 이제 살짝 많이 줄어든 건 아닌데 그래도 살짝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은 정상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저는 허수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냥 가격만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도 그랬잖아요. 예, 거래는 안 되는데 가격만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주식도 보시게 되면 와 주식이 급등 때릴 적에 나중에는 거래량이 안 따라주잖아. 근데 가격만 올라가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폭락하잖아요. 예, 지금도 유가도 그런 모양새가 있는 거죠. 물론 좀 가격은 올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수요가 안 따라주고 해서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하튼 간에 뭐 가격은 올라간다.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은 이쪽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고 한다면은 91.39달러 이 노란색 선에 있는 여기를 좀 깨면서 내려와야지만 하락 전환할 수 있겠다. 근데 아직은 뭐 하락 전환된 건 아니죠. 물론 아직은 뭐 지금 장중이기 때문에 장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훅 운영 캔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이태형 캔들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뭐 이런 뭐 전반적인 것을 좀 참고하시면 유가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요건 유가는 요 정도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 관점과 실거래 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냥 뭐 크루드 오일 선물 매매하는 관점을 본다면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만 이제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 뭐 크루드 오일이 뭐 어제는 뭐 빠졌다가 지금은 다시 뭐 92.95달러까지 올라가네. 뭐 이런 식으로만 보시는 거잖아. 경제 상황을 보시는 건 아니잖아. 경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만 보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트레이딩이지. 예, 그냥 트레이딩 하시는 거죠. 트레이딩. 가격에 의한 트레이딩 하시는 거잖아. 지금 이거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거지 유가에 대한 경제 관점으로 보시는 거 아니잖아. 실제로 이게 거래가 안 되잖아. 거래에 대한 부담도 있고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래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거래량도 줄어들잖아. 많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서히 줄어들잖아. 근데 가격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투자 전략을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트레이딩과 이 가치 판단을 잘 활용을 해보세요. 잘 고려해보세요. 네, 도움이 되셨다는 생각 드신 분들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